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중국 사가들의 사서 조작법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민족 왕조의 대륙 지배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서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일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서 내용을 통째로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남제서에 등장을 하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깎아버렸습니다. 소자연이 쓴 책으로서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백제와 북이가 전쟁을 통해서 중국 왕조의 대패 사실을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라는 것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제서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제서의 그 삭제된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었던가 라는 것을 추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따서 보겠습니다. 위노 우발 기 수십만 공백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기계 모대 견장 사번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솔중 습격 로곤 대파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노라는 의미는 위나라 놈들이라고 남제 사람들이 경멸을 해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북이가 강성해짐에 따라 남제라든가 송나라라든가 양나라가 상당한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남천을 하게 됐죠. 그런 울분이 사가 자신에게도 쌓여서 위노라고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위나라 놈들이 수십만 명의 기병으로 백제의 경계에 들어가 공격을 하였는데 이때 백제 동성왕 모대가 보낸 4명의 장군과 장졸들에 의해서 습격당해서 크게 패했다. 북이와 백제와의 싸움은 4번 정도 일어났는데 결국은 백제가 큰 승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습 전격, 그러니까 새벽에 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나라군이 당황을 했고 마치 바다가 끓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큰 충격을 받았고 이내 백제군이 기병에 의해서 말을 이끌고 들어가 북이군을 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쟁터가 붉은 피로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백제 동성왕은 남제에 자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매라왕, 벽중왕, 불중후, 면중후 등의 자기와 모유, 왕무, 장색, 지명에 대한 군호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서 우리나라 사학계는 어떤 논문을 2가지를 냈냐 하면 남제서에서 언급한 위노라는 뜻은 위나라의 노예인 고구려를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북이와 백제와의 싸움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나라의 노예인 고구려와 백제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장터는 한반도 중서남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륙에서 일어난 북이와 백제와의 전쟁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논문들을 지금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스스로가 그 전쟁이 바로 중원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시죠. 백제와 북이가 중원에서 대결했다는 중국 사료를 보면 수용문 왕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너라 때
저작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성, 지금의 제남에서 위나라 사람들이 군량이 다하자 백제군을 속이려고 모래를 쌓아놓고 위장하였다.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역성은 과연 어딘가를 중국 고지도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붉은 원 안에 등장하는 것이 산동의 제남부, 즉 역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제남은 지금의 제남입니다. 이 제남은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길목이어서 지금도 중국의 4대 군부 중의 하나인 제남군구가 여기 사령부를 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백제가 차지를 했고 여기서 백제와 북이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남성 바로 옆쪽 황하 지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 이곳에서 백제와 북이가 큰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에 도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노가 북이가 아닌 고구려였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주서 백제전과 북사 백제전 그리고 한원 그리고 괄지지를 보면 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백제는 동서에 국성이 두 개가 있다. 즉 동쪽에 하나가 있고 서쪽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서쪽에 있는 것이 대륙백제의 성이 되겠죠. 왕성을 고마성이라고도 했다. 북사에서는 구발성이라고 했다고도 썼습니다. 중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이런 식으로 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여, 공주 등에서 발견되는 와질토기를 보면 중부, 동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행정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명칭을 따로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마성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동남쪽으로 트간성이 있고 서남쪽으로 도선성이 350리에 있고 고마성 남쪽에 고사성이 있는데 260리에 위치를 하고 또 남쪽에 구지하성이 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900여리 동서로는 450여리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죠. 두 번째로는 글자를 빼서 혼동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북사에 보면 백제전에 자, 진송, 제양, 거, 강좌, 북위, 택중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제는 진송, 제양 시대 때부터 양자강 동쪽에 의지하였고 북위는 중원에 본거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 여기서 봤을 때는 시자를 빼먹었어요. 백제전에서 북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백제와 시간조사 때를 빼서 마치 북위가 중원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백제가 송제양진 시대 때부터 양자강 동쪽을 차지했고 중원에 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6국 춘추에 보면 전현록 모형왕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우문단부 단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군사력이 강해서 중원으로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 학자들은 침소봉대 해가지고 중원의 의를 따라가지고 중국에 모여든 것으로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놨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이런 미사여구는 사실은 필요 없는 얘기죠. 따라서 고구려 백제 및 우문시, 단부시가 워낙 강성해서 결국은 중원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찾아서 썼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원사 제6에 보면 지원산 을사일에 백제가 사신양호를 보내서 조공을 했다. 그래서 비단을 차등 있게 주었다. 또한 금승, 관침,
리민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자를 빼먹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승려의 관청 침입과 리민의 송사를 금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리민이라는 뜻은 다스리는 백성의 송사를 금한다라는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자를 뺐죠. 그러나 여기다가 대자를 집어넣으면 원나라에 의해서 그 지역을 빼앗긴 대리민의 송사를 금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중에서 글자 하나씩 으로 인해 가지고 후세 사학자들이 해석을 여러 각도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1250년, 그 다음에 1251년경에 몽골의 3대 황제 몽케가 남성을 우회에 정복하기 위해서 운남성 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던 대리국이 침입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리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1267년에도 대리는 남아 있었죠. 왜냐하면 바로 대리를 백제국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반도에 있다던 백제는 660년에 망했는데 1267년에 백제에서 사신 양호를 보냈다고 돼 있어요. 이때까지도 대리는, 즉 대리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백제국이 대리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학자들은, 즉 한민족 이 조상들이 중국 대륙을 석권한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가들이 쓴 문장들을 빼먹거나 글자를 빼거나 해서 그 내용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숨기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